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시험 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내렸는데 얼굴이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내렸어요. 그 이유가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자격증 치러 갔을 때도 알아봐 주시고 스터디 할 때도 알아봐 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또 나름 ISFP거든요. 내향형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약간 일이 커졌네. 지금 거의 나만의 내 안에 톱스타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영상들을 좀 내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함께 그래도 막 그래서 같이 친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또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채탈 그리고 재수, N수생 일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하시고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채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초수 때와 달리 최종 탈락 어쨌든 뭐 N수, 재수 때 이 공부를 하는 게 좀 초반기에는 잘 잡히지도 않았고 어렵기도 했고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이게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근황경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이 영상은 재수, N수생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영상인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시험을 치셨을 거고 올 한 해 그리고 또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달려오셨을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떤 위로를 하든 그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따르지 않았을 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내 노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근황을 얘기하자면 저는 작년에 떨어지고 공부를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계속 좀 심숭생숭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하는 초순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대학교 상담소에서 학생들 상담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또 좀 환기하면서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른 자격증 공부에 좀 매진했던 것 같아요. 마치 막 그 보상 승화시키려고 하듯이 그런 저의 그런 막 못난 모습을 내가 다른 걸로 채워보겠다 이런 보상 심리가 좀 있었던 건지 그때는 엄청 다른 자격증 따는 거에 매진해서 이렇게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공부는 하반기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공부하느라 또 육아하시고 다른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최종 탈락과 또 재수,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그냥 재수 N수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시험이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전공과 교육학으로 1차가 되고 면접으로 2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1, 2차가 합쳐져서 최종 점수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1차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차, 2차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2차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1차는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도 치고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해보면서 나의 어떤 게 좀 잘 되고 어떤 걸 잘 모르는구나, 어떤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면접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이렇게 나타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조율을 하기,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1차를 그나마 많이 올려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전문 상담 문제가 어려웠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다들 아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해라, 서술해라, 풀어 써라, 뭐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들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팔도 너무 아팠고 답지도 못 바꿀 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공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1차 점수를 올려두는 게 최대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공은 제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 강사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50점 후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억이 어렴풋한데 아무튼 50점 후반 정도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50점, 그러니까 60점 이 정도 이상이라면 기본서를 한 번도 안 봐도 되지만 이거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기본서를 볼 때 독학이나 뭐 하반기부터 더 열중해도 되지만 이거보다 낮다면 이제 기본서와 함께 이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한 55 정도면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5 기준, 이거보다 높다면 독학을 하셔도 괜찮으나 낮다면 강의와 함께 기본 이론을 다시 공부할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어려웠다고 했으나 점수가 잘 나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만점 주려고 하나 싶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채점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재수 때 교육하기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모의고사 그 모범답안만 읽어본다던가 요약집만 읽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기본 이론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줄글이 너무 안 읽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비중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저는 이 방법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전공 강사님한테 상담 받아보기. 왜냐하면 내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번 난이도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전공 강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몇 년 동안의 그런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교육학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학 비중을 정하려면 이렇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전공과 교육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중을 정하려면 각각의 강사님들께 여쭤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점수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며 제대로 된 체계적인 코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1년의 커리큘럼을 짜시는데 굉장히 큰 틀을 세우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내가 어떤 걸 비중을 좀 둬서 상반기에는 뭐 교육학을 좀 더 치중하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쭉 전공을 치중하고 교육학을 베이스로 약간 틈틈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하시는 큰 틀을 하나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재수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그 퇴탈하신 선생님들은 11월에 시험을 치시고 2월까지 거의 책을 안 보셨잖아요. 그럼 2, 3개월이니까 이때 기억이 거의 막 다 날라가요.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1년이나 막 안 외워지는 걸 그렇게 끙끙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좌절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다시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니 엄두가 나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자니 또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기본서를 그냥 읽듯이 스르륵 읽으면서 아,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거 있었지 하면서 기억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다른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A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다면 B 강사님의 교재를 구해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수이신 선생님들한테는 절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님들마다 다뤄주시는 부분이 있고 안 다뤄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 다뤄주시는 부분은 사실 극소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부분도 내가 너무 불안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특히 재수나 N수생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시기가 이렇게 기본서를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같은 말을 다르게 설명해 주신다거나 같은 용어를 다르게 쓰신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수인 선생님들한테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크로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스터디 활용하기입니다. 스터디 활용은 저는 이제 암기박스 책이 있었는데요. 그 암기박스 를 내시는 강사님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암기박스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함께 최종 탈락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 단원까지는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단원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범위를, 넓다고 해야 되나?
좁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범위를 좀 크지 않게 정해가지고 이걸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3월부터 제가 8월까지는 일하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마음이 하루에 한 3시간만 하자 해도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터디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베껴서 인출을 하든 생각해서 인출을 하든 뭐라도 하게 되면은 이게 한기가 되고, 아, 이런 거 있었지, 이거 내가 벌써 까먹었나 하는 체크가 돼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까먹었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일주일 정도 울다가 그냥 바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나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월에는 진짜 너무 별일 아닌 건데도 막 엄마 아빠랑도 막 싸우고, 아니면은 뭐 친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남자친구랑도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고, 뭐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잖아. 뭐만 하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됐다는 거잖아. 뭐만 하면 내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를 먼저 돌보고, 어쨌든 1년 또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은 나니까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좀 쉬시면서 다시 달릴 1년의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때가 너무 힘들어서 5월 달에는 그냥 다 놓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시 달릴까 아니면 말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뭐라 했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내 노력에 비해서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이 굉장히 좌절스럽고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나의 노력이 다 부정당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잘못했다거나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진짜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극단적으로 뭐 저처럼 진짜 빨리 막 다시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리고 그래 이거 나랑 안 맞아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한다기보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지, 내가 처음에 이 길을 왜 선택했지 부터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과 나를 달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탈락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면접이 뭐 70점, 80점 나왔는데 이거 과연 오르냐, 다시 해도 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87점 이상만 맞으면 붙을 정도로 변별이 컸는데요. 21년도에는 기준이 93점이었습니다. 면접 그 커트라인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변별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커트라인이 작년 대비 올랐고, 이때는 21년도 이때는 그 시험이 쉬웠음에도 커트라인이 서울이 1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66점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66점일 뿐 이 위에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이렇게 받았을 때 93점 이상을 받아야 뒤집는다라고 해서, 어쨌든 저는 약간 뒤집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이상을 받아야 하는 좀 더 어려운 면접이었다면, 이렇게 뒤집기 좀 더 어려운 면접이었다면 이때는 뭔가 면접으로 뒤집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87점 이상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69점이라는 게 어쨌든 높은 데서 끊기기도 했고 2위가 대구인데 이때 벌써 5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컷에 좀 촘촘히 몰려 있어서 더 변별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네. 그리고 실제로도 시험이 어려워서 막 엄청 극단적으로 잘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처럼 많았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저는 결론적으로 좀 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면접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도 생겼었고, 내가 뭔가 되게 말도 잘한다, 면접도 잘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77점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제가 어쨌든 작년 그 영상을 보시면 인대놀 약을 먹기도 했었지만 그런 막 부작용이 오기도 했었지만 뭔가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었고, 올해에 다시 해봤을 때랑 확실히 좀 덜 준비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올해는 내가 막 작년에 뭔가 제대로 안 했을까, 이번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면접에도 좀, 면접도 1차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걸 좀 다시 바꿀 수 있을까 계속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 기준과 내가 어떤 게 틀렸다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책하게 돼요. 내가 못했다. 내가 말을 못했다. 뭔가 말을 못했다. 저 사람 붙었는데 난 떨어졌다. 근데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면접관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면접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거에 너무 이제 나를 좀 매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올해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77점에서.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마지막 순서기도 했고, 또 면접관님들도 마지막에 좀 지쳐 계시기도 했는데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온전히 제 노력이 작년보다 온전히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은, 떨어졌을 때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뭔가 고립되고 이렇게 공부만 해야지 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현직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면접 고득점자 뭐 90점 중후반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면접을 잘 보신 선생님들한테 붙잡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내 동영상을 봐달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한테 그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두 번째가 되니까 부끄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흔쾌히 많이 도와주셨고, 막 정말 자기 일처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거 이런 자료를 좀 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진짜 스터디원들이랑도 많이 공유하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이제 연습할 때 참고도 됐고 그런 효과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면접은 그런 식으로 11월 이후에 또 1, 2주 쉬시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아시잖아요. 재수를 하고 나면 내가 이번 했을 때 성적이 오를까 하는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똑같이 기본서를 또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로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써준 나한테 한 번 더 토닥토닥 해주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합쳐서 올 한 해는 정말 더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꽤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얼굴 공개는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다시 공유를 하고, 또 저 역시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면서 다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의 이런 짧은 이야기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